근데 치과 가는 건 어른도 무서워하는 일이고 네. 아이들은 더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를 뽑는 경우 네,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뽑은 적도 좀 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네. 어떤가요? 유치가 이제 영구치를 잘 견인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구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유치 발치는 집에서 해도 상관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놔둬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유치를 빼는 거는 상관없지만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치과에 가셔서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뽑는 거 자체보다는 영구치가 잘 올라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유치를 뽑는 것보다 영구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럼 영구치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영구치가 보통은 유치 밑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위쪽에 있는 게 유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영구치입니다. 근데 영구치가 유치를 밀고 올라오면서 맹출하게 되는 건데요. 영구치가 불행히도 결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치가 원래부터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거다. 예, 유치가 영구치에 의해서 뿌리가 흡수되면서 탈락되는 건데 영구치가 없으면 유치의 뿌리도 흡수되지 않아서 계속 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영구치에 비해서 유치는 뿌리도 짧고 형태도 좋지 못해서 영구치보다 여러 가지로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냥 다른 유치처럼 그냥 탈락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유치가 기능을 많이 못하게 되면은 뽑게 되는 거고, 그래도 그럭저럭 기능을 잘하게 되면 그대로 영구치처럼 쓰시면 되게 됩니다. 영구치 결손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네, 그럴 경우 유치를 계속 쓸 수도 있다. 이것도 네, 놀랍네요. 맞습니다. 영구치 결손도 있지만 과잉치도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필요 이상의 치아가 몇 개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구치가 올라올 때 맹출 장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치가 결손인지 과잉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주요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림과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그 영구치 나오는 걸 잘 검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딱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네. 영구치 결손 그리고 과잉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는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한가요? 네, 대략적으로 6개월, 1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만 6세가 지나면서부터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만 11세, 만 12세까지 영구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유치가 다 뽑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영구치가 다 올라오게 돼서 영구치열이 완성되게 되면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인 치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영구치가 처음 올라오게 되면 충치 저항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충치 발생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양치질이 네. 지금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은 영구치가 새로 나게 되면 그때 정말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 네, 잇몸에서 살짝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또한 음식물이 잘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금니 끝에 쪽이 잘 항상 닦이지 않는데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희 구독자분들은 영구치 나올 때 특히 아이들 치아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영유아 구강 검진은 2세, 4세, 5세 이렇게 세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치과 의사가 학교에 가서 직접 검진을 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직접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충치나 부정교합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통지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통지를 해서 학교에서 애들의 충치 상태나 부정교합 상태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이제 치료받게 해야 된다라고 가정에다가 돌려보내게 되면 그 통지서를 받고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구강 검진 받은 결과가 네, 별 이상이 없으면 네, 따로 치과에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봄에 학교 구강 검진이 이루어져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구강 검진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쯤 돼서 한 번 더 검진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는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네, 충치 발생이 아무래도 많이 네. 발생되는 시기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기억나는 게 네. 20세까지 충치가 많이 생긴다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하겠네요. 네. 예. 제가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치아 색깔로 나는 수복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진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말씀하셨었죠. 네.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가 보통 만 12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영구 치열이 완성됐을 때 레진이 보험 처리돼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세까지, 만 예. 12세까지. 만 12세까지는 레진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잘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충치가 있다 이럴 때는 만 12세 이전에 네, 뭐 치아색과 비슷한 레진 치료를 받는 것도 추천하신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치아 관리가 되겠네요. 네, 청소년기 때는 영구 치아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부정교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기 하면 또 부모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시기이기도 맞습니다. 한데 다음 편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